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오늘은 예상대로 좀 떨어졌죠? 근데 좀 희망적인 느낌은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약간 올라온 상태고요. 애프터장에서 보합세로 끝난 느낌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는 약간 희망이 좀 보입니다. 공포 단계고요. 40일에서 36으로 떨어진 상태네요. 좀 더 공포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데이터 도어 보면은 900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네. 요게 한 3, 4개월만 지나면 1000대로 가지 않을까 또 예상은 해봅니다. 오늘 담아온 게 별로 없는데요. 캡처한 내용 간단하게 보면 제가 도미노라는 어플을 쓰는데 여기서 주식 손실지원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계좌를 연동시켜 봤어요. 연동시켜 봤는데 진짜 주더라고요. 네, 50원 줬고요. 이게 실제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 돈이고요. 50만 원부터 50원까지 랜덤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마이너스 오늘 계좌에 마이너스가 떴다고 하면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진행 중이라 50원이라도 환급을 받고 싶은 분들은 계좌를 연동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제가 써보니까 키움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 좀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키움은 좀 복잡하게 퍼져 있는 느낌인데 도미노는 좀 잘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미노 어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뭐 파월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파월 내용하고 뭐 이런 예측치, PC 물가 예측치 같은 거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인 것 같아요. 약간 한 단계 높은 수치로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PC가 2.8, 헤드라인은 2.7,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예측치보다 항상 좋게 안 나오면은 또 시장이 또 꼬꾸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달러는 2023년 2월 이후 최고의 5일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하고요. 달러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계좌에 실제로 찍혀 있는 돈을 보면은 실제로 투입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찍혀 있는 금액을 알 수 있는데 달러가 높으면은 그런 약간 환율적으로 좀 시세 차익을 느낄 수 있지만 주식이 안 올라가는 단점이 있죠. 금리 인하가 2024년 9월 이후부터 9월 이후에 시작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뒤로 미뤄진 상태인데 이것도 확정이 아니라서 좀 불안하긴 하네요. 모기지 금리, 소득, 주택 가격을 고려하면 24년 4월은 금색이 미국 주택 가격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가장 저렴한 달이 될 거라고 하네요. 좀 많이 주택 가격이 좀 떨어졌나 봐요. 여기 같이 캡처한 내용 보면 모기지 금리가
7.5까지 올라갔어요. 저번보다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소득, 주택가격 및 모기지 금리를 기준으로 볼 때 2005년에서 2007년 주택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 오늘날 구입하는 것이 덜 저렴합니다. 라고 하네요. 2006기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보다 지금이 그래도 더 비싸다란 얘기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나 연착륙 금리 인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선제적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얘기죠. 당분간은. 맨날 말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지금은 1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실제로 매파적인 방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파월이 오늘은. 그냥 단순히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라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빠르면 7월까지는 인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왔었나 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캡처한 내용이 빠져가지고 한번 같이 보면 오픈도어 기관 투자자들이 좀 이제 매도세를 좀 멈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요. 요 매물대가 여기 조금 두꺼워진 느낌이에요. 이만큼. 네. 근데 3불 때 여기보다는 훨씬 더 얇은 상태고, 지금 여기서 수량 모으신 분들은 최소 3, 4불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또 내용을 갖고 온 걸 보면 요거 한번 볼게요. 어제 보다가 만 부분이고요. 이어서 보자면 캐리와 회사는 어떤 지침에서도 상승세에 놀라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캐리가 뭐 어떤 이제 예상을 해도 그게 뭐 놀라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22년 밖에서 승리를 했다. 22년도 외에는 좀 나아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기업이 상승 여력이 있는 어려운 지점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불확실성이 있는 목표보다 하락세를 모델링하는 데 더 유용합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올 때 가이드를 샌드백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가이드를 샌드백한다는 얘기가 뭘 의미를 할까요? 우리가 또 다른 허름한 가이드와 거시적 불확실성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하네요. 맞기는 하겠네요. 이 금리 인하도 뒤로 미뤄지고 뭐 전쟁 여파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자체가 좀 좋게 나와도 주가 반등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다시 가속화된다면 오픈도어는 당분간 완전히 죽은 돈이 됩니다. 라는 의견이고요. 위험이 덜하고
유사한 상승 옵션이 있다면 지금 당장 주식을 구매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오픈도어에 와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네요. 네. 금과 은 같은 것이 수년간 통합되어 이제는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뭐 일단은 오픈도어는 죽은 돈이 될 것 같으니 딴 데다 투자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주가 그래프를 좀 캡처를 했는데 뭐 상승 추세선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지금 잠깐 상승 추세선에서 내려왔었나 봐요. 내려왔네요. 네, 요거 좀 약간 불안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좀 그렇네. 나는 그가 그 당시에 받았던 뭐 0.92 가격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것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고요. 1페니는 자기 나라 화폐 단인 것 같아요. 1페니가 어느 나라 화폐인지 모르겠네. 오픈도어가 0.92로 돌아가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상을 만약에 예상으로 진짜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엄청난 패닉이 올 것 같긴 하네요. 네. 이거는 지금하고는 좀 또 다른 패닉인데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아무리 주식 수가 많아도 좀 불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긴 하죠. 거기까지 떨어지면. 지난 3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방식을 보면 오픈도어가 귀하의 돈을 위한 최고의 단기 투자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겠죠. 소파이와 같은 다른 주식이 더 나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1, 2년 후를 내다본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가격은 절대 도둑질이고 수익은 소파이 JMO보다 훨씬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 여력이 없어 보이니 단기적으로는 좀 투자하기는 별로지만 1, 2년 후를 내다본다면 소파이보다는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겠죠. 세바스찬이 남겼는데 8% 모기지 금리가 8% 모기지 금리를 보고 놀랬나봐요. 여기 아까 보여줬던 7.5% 급등한다는 그 랜스 램버트 그 캡처해 놓은 거 보고 놀랬나봐요. 이게 금리 올라가고 나니까 캐리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 좋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이런 시기에 나는 낙관적인 CE보다는 보수적인 CE를 원한다. 특히 지원할 현금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현금도 많고 요 캐리율로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보수적인 CEO가 지금 현재로서는 날 수도 있죠. 지금 너무 불확실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너무 공격적이거나 미래를 낙관하거나 이런 상황의 CEO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지금 작년보다 나아질 줄 알았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작년의 태세를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좀 보수적으로 올해도 8%는 주택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고 금리가 공급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모기지 8%를 받고 이사를 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대출을 받고
좀 쉽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 8%는 좀 세다 라는 얘기고요. 금액이 커질수록 더 세겠죠. 오픈도어는 몇 주 안에 두 배에서 네 배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두 번이나 해냈다. 이 두 번이나 해냈는데 지금 다시 원점이죠. 두 배에서 네 배. 저희도 약간 요번 연도에 한 두 배 정도 좀 예상을 하고 내년에 또 두 배 정도 예상해서 한 네 배 정도 예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서 나쁘진 않네요. 그런데 지난 10월 주가가 잠시 2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와 지금과 비교하여 이 채널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 당시 떨어졌을 때랑 좀 비슷한 의견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 투자자의 심리를 파악했다는 얘기겠죠. 이분은 그러나 이것은 훨씬 더 나쁘다. 당시 CPI는 하락하고 있었다. 10월 31일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바닥이기도 했다. 라는 얘기고요. 조정의 끝이었죠, 이때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한 곳은 매출이 전년도기 대비 80% 감소했고 다른 한 곳은 지난 3년간 모든 수익을 상회하며 이제 막 흑자를 기록했다. 오픈도어는 장기적으로 약간 더 높은 수익률 잠재력을 가질 수 있지만 더 많은 위험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익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겠죠. 동의합니다. 소파이는 탄탄한 투자처럼 보이므로 제가 구매해왔다라는 얘기고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오픈도어, 메타, 페이팔인가요? 테슬라, 소파이, 팔란티어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많이 투자하네요. 적중 지지와 10년 수익률 적중 저항은 반등의 시간을 의미할 수 있다. 현재는 바닥을 쳤다고 하네요. 나도 같은 말을 하려는 참이었다. 그 당시 시장은 큰 폭으로 돌아섰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했기 때문에 모두가 흥분했다. 지금은 다른 이야기. 아까 10월 31일 그때랑 좀 다르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세바스찬이 또 캡처한 내용. 조만간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인플레이션은 6개월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PC는 현재 3% 미만이고 경제는 예상했던 대부분의 강세장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저기서 딸꾹질이 일어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4% 이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경제가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확실히 더 일찍 금리 인하를 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네, 경제 지표가 좀 좋아 보여서 금리가 점점 뒤로 미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캐리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댓글이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댓글이 내가 완전 틀렸다라는 내용이고 2월에는 그녀의 보수주의 때문에 약간 짜증이 났는데 그게 옳은 행동이었던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많이들 그녀의 보수적인 행동에 좀 의아해했었죠. 근데 그 행동들이 지금 보니까 좀 맞는 것 같다.
이제 금리도 점점 미뤄지고 하는 거 보니까 투자자들이 뒤늦게 그녀의 행보에 좀 맞는 판단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본 거 중에 전일이죠? 어제 촬영한 영상을 제가 댓글을 달아준 거를 리뷰를 좀 해볼까 해요. 뭐 하나의 코너 같이 이제 해볼까 하는데 의견을 많이 달아줘야지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의견이나 뭐 이런 자기만의 생각들, 구독자님들만의 생각들을 좀 계속 말씀해 주시거나 뭐 의견 계속 달아주시면 이렇게 시간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은 의견인지 아닌지 같이 판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댓글이 많이 달리면은 좀 요 코너가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 대비해서 댓글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요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전에 바로 전날 거를 리뷰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중간에 호응이 없거나 그러면은 없던 얘기로 하고 해볼 거고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독자님이 DK님이니 오늘 출근 전에 300주를 주었다. 출근 전이면은 장 마감하고 애프터장이겠죠? 아니면 애프터장일 확률이 높죠? 300주나 주었어요. 300주면은 돈이 좀 돼 보이는데요. 필요한 금액은 더 줄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좀 싸가지고 원래 뭐 한 200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150만 들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축하합니다. 네. 지연님은 선택은 개인 판단이지만 저는 어제도 조금 추매했다라는 답변이 댓글이고요. 그쵸, 개인적인 판단이죠. 추매하는 거는. 네, 어제도 조금 추매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축하합니다. 네. 옛날에 마이너스 80%를 봤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45% 아무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옛날에 80%면은 1억을 넣었을 때 2천만 원 남아 있는 상태고 1천만 원 넣었을 때 200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지금은 많이 복구됐다라는 내용이고 다시 오겠죠. 몇 년이 지나면. 후후후. 이분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데골드님? 디골드님? 네, 디골드님. 다음 보면 러셀 지수도 꺾이고 힘이 너무 없어서 반절 손절하고 현금 확보했네요. 라는 내용이고요. 힘이 없죠. 올라갈 지금 여력이 안 보이긴 하죠. 반이나 팔으셨어요? 중소형주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손실이 감당이 안 될 수도. 그쵸. 오르락 내리락 폭이 워낙 크니까 그럴 수 있죠. 일단은 절반 정도 덜 오셨다고 하니까 더 떨어지는 게 좋겠네요. 이분한테는. 추매 보유량 늘리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보유 수량을 다 이제 추매 의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더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총알 장전이 완료됐다라고 하네. 이 돈이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루 전날에 올렸던 내용을 갖고 댓글 갖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볼 예정이고요. 호응이 있으면은 계속 지속할 예정이고 호응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요거는 이제 없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낮에 잠깐 올라온 내용인데 다들 이런 유튜브 채널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거를 부인남이라는 TV 유튜브 채널이고요.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한번 같이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 경기가 좀 좋아지면 사야지라고 하는 것들에서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그중에 뭐 말하자면 집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지금 집을 사고 싶긴 한데 뭐 금리가 너무 비싸. 네. 아니 집값도 조금 떨어지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 나중에 아니면 성과금 한번 터지면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아직 집을 많이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좋아질 걸 사는 거니까 지금 안 좋은 걸 사야 됩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업체 뭐 건설 업체 네. 이런 회사들도 지금은 좀 이렇게 웅크리고 있지만 건설 시장이 좋아져 가지고 분양이 잘 되면 분양가가 올라갈 거고 분양가가 올라가면 그들이 사놨던 땅에서 파는 매출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분양을 또 많이 할 거고 그것도 좋아지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그냥 있던 집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봤는데요. 지금 오픈도어가 부동산 쪽에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안 좋을 때 이런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라 제가 이 의견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잘 한 것 같고요. 이 주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필요한 상태고 이 혼자 잘 하고 있는지 사실 좀 의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봤고요. 다음에 다음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넘겨서 보게 되면 했던 가격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오늘자로부터 이 주식이 오를 거야 안 오를 거야 또는 오른다 하더라도 이 주식이 많이 오를까 빨리 오를까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빨리 오를까 지금부터 가장 빨리 오르고 가장 많이 오르는 주식을 사야 될 거잖아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 매매하는 비용이 되게 안 드니까 이건 버튼 두 번만 누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갈아타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게 떨어져요 막 그러면 누군가가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식이 떨어질 정도로 많이 팔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큰 손이겠죠. 그러겠죠. 큰 손들은 대부분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말이 맞을까요? 그 사람 생각이 맞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금방 반등할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수익률이 앞으로 뭐 1년 뭐 3개월, 6개월, 1년 동안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안 팔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물타고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될 유일한 때는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내가 여기 전문가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김현준이랑 맞다이 하고 앉아가지고 주식 얘기를 해도 막 재무제표 정보 막 쏟아내고 이 제품의 기술력이랑 유통 경로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잘 될 거야라고 나를 김현준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가지고 있어도 되죠. 물 타도 되죠. 네. 근데 그 정도 되는 분들은 그런 걸 저한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같이 봤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저희가 물을 타는 이유, 뭐 추매를 하는 이유 다 이 김윤주님의 말하는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 기업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잘 추적하고 이 세세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물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추매라는 단어, 뭐 물 타는 단어, 뭐 다 똑같은 의미라고 보고요. 결국엔 안 좋아지는 주식을 사서 좋아질 때 파는 거잖아요. 다들 그러길 원하고. 네. 그래서 지금 안 좋게 보여지는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맞는 그림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도 같은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투자 방향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워낙 주린이다 보니까 이런 이 투자한 기업의 지금 상황이 맞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됐고요. 이런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잡기에 좀 좋았던 영상인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봤고요. 결국에 역배열에 사서 정배열에 팔자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런 그림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 더 떨어져도 물을 타야 되는 포지션이긴 합니다. 네, 추매를 하거나. 그래서 이런 투자 방향이 혹시나 잘못되진 않았을까 고민을 한참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이런 영상으로 제가 한 번 더 다잡게 되는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내일도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반등하는 척 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어쨌든 성과가 안 날 수 있다라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이제 미래 성장성, 뭐 1, 2년 뒤에 좋아질 그런 분위기 이런 거 보고 계속 투자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내일 또 다른 뉴스로 또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